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그 월드 인사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새해 들어서요,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공화당은 뭐 트럼프가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볼 거 없고요. 이제 본선에서 중요하고, 민주당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금 이 세 군데 아이오와 그 코커스 이후에 샌더스가 사실상 2승 1패, 그런데 뭐 거의 1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샌더스한테 힘이 쏠리고 있고, 세 번째 그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 50% 미만이었는데 샌더스가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동부의 작은 주들에서는, 백인이 많은 주에서는 부티지지나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면 이 블룸버그, 또 더 나아가서 한때 이 미국의 온건 중도 지금 민주당의 이 대표 주자였던 바이든 등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사실상 샌더스가 근소하지만 이 1등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주들, 이제 뭐 서부나 남부의 큰 주들을 가게 되면 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동양계 등이 많이 사는데 거기서는 샌더스가 더 세어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샌더스는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경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 당원도 아니었는데 경선에 참가해서 공화당 후보를 2016년에 거머쥐고 공화당의 주류의 엄청난 방해에도 대통령이 되었고요. 샌더스도 트럼프를 아주 식겁을 시키다가 거의 민주당의 주류들이 다 달라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샌더스를 엎어치기 했지요. 자, 그랬는데 샌더스를 이긴 힐러리는 트럼프한테 가서 맥없이 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붙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호각지세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샌더스가 그 이후에 나이도 많고, 그래서 과연 샌더스가 이번에는 될 수 있을까 생각했고, 저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샌더스보다는 나이가 좀 젊고 여성인, 그리고 하버드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약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초반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런의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워런은 그렇게 됐을까? 워런이 과격한 주장을 해서 집중타를 맞았다 하지만, 그러면 샌더스는 집중타를 안 맞습니까? 근데 샌더스는 버텼고 워런은 한때 샌더스를 앞섰습니다마는 못 버텼어요. 그럼 또 이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평생 잡초처럼 살아온 샌더스가 워런보다는 그런 공격에 버티는 힘이, 또 바닥에 뿌리를 내린 뿌리들이 훨씬 강했고, 워런은 어느 순간에, 워런도 뭐 삶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워런은 어느 순간에 상류층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워런 자체가 기득권으로서의 위선과 가식,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샌더스만큼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의 이 각종 뭐 세금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미국의 IT 기업가들이나 금융 자본가들한테 얻어맞으면서 워런이 좀 추락을 했죠. 그럼 샌더스도 못지않은데, 아직 지금 미국의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샌더스가 평균으로 29.5, 2등이 바이든을 아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18. 자, 최근에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3월 초에 슈퍼 화요일부터 뛰어들겠다라는 블룸버그가 14.7. 자, 이 사람은 거의 좀 되지 않겠느냐. 돈 많고 미국의 보수 진보 이쪽에서 중도파고,
한때는 또 공화당으로서 시장을 2번 하기도 했고, 뉴욕 시장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블룸버그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블룸버그가 막상 토론이 시작되니까 완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면서 자기 돈으로 지금 수천억을 쓰면서 선거운동도 다 뿌리고 운동원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 선거를 갖다가 블룸버그가 다음 달 이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3일이 슈퍼 화요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가 3월 3일 날 슈퍼 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몇 등을 하느냐, 1등을 하느냐, 아니면 2등이라도 해서 1등하고 근소하게 붙느냐가 관건이고, 3등으로 쳐져버리면 블룸버그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조장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샌더스를 미국의 20대, 30대가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대선 후보 중에서 트럼프가 화이트 워킹 클래스라는 사람들한테 지지받는 거나, 샌더스가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봐야 되죠. 표가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20, 30대의 지지가 미국에서 정치인이 그 자신의 이 바들을 데리고 다니는 성향에서 제일 강력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블룸버그가 3등이고 4등이 지금 워런 12%, 부티지지가 10.3%, 이렇게 나머지 밑으로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부티지지는 제가 봤을 때 동부 백인 지역을 벗어나서는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좀 문제가 있고요. 경험이 일천한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워런은 좀 더 버티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워런이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바이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블룸버그가 치고 올라오면 바이든은 빠질 것이고, 바이든이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 블룸버그는 어렵게 될 겁니다. 이 블룸버그가 바이든 표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부티지지하고 이 블룸버그하고 바이든은 세 가지가 다 온건 민주당의 전통 주류, 그리고 동부 성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샌더스하고 워런을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의 이 민주당 주류 사회에서, 즉 바이든이나 블룸버그나 부티지지 셋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부티지지는 빠졌다고 보면 바이든과 지금 블룸버그를 지지하게 될 거다.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을 갖다가 지금 지지율을 합계를 내면 4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좌파 연합은 41.5. 그러면 이 보수 연합은 얼마냐? 43.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 온건 보수 연합이 한 1.5 정도 이 좌파 연합보다 강한데, 그런데 워런하고 샌더스는 포개면 빠져나가는 표가 별로 없겠지만은, 이 샌더스 블룸버그 부티지지의 차이는 그래도 조금씩 있어서 그 차이를 다 모아내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개인을 이 의견을 좀 보태라면, 이게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갈 거냐라고 봤을 때, 워런이 샌더스하고 합치면 표가 커지기는 하는데, 둘 다 완전 좌빨에 극좌빨에 이렇게 돼서 저 둘이가 과연 저렇게 가가지고는 경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본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건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샌더스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어떤 함정이냐? 그냥 온건한 바이든류의 인물을 이제 부통령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샌더스가 자신의 이 강경 좌파 성향, 극좌 성향을 희석시켜서 미국의 중도 청역에도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미국의 경선에서 부통령을 택할 때 경선 후보를 택할 때가 훨씬 유리하지, 새로운 생경한 사람을 하나 갖다 놓을 때는 그건 승리가 확실할 때 아니고는 좀 위험할 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선 후보끼리에 과연 지금 이합 집산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짝을 지을 건가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말했다가 재미를 보지 못한 사람이 블룸버그예요. 얼마 전에 힐러리와 자기가 손을 잡겠다.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의 민주당의 영향력을 자신이 이용하고, 또 힐러리의 그런 안정감을 자기가 또 이렇게 가져주고, 그러면 정치 경험이 있는 노숙함, 그리고 또 블룸버그의 또 안정감, 그리고 또 블룸버그의 또 경험, 이런 게 합쳐지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블룸버그는 그걸 던져놓고 힐러리도 거부는 안 했어요. 어차피 정계 은퇴당한 마당에 부통령이라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굉장히 블룸버그가 욕을 먹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의 고민도 많은데, 지금 샌더스나 블룸버그나 저는 이 둘의 싸움이 사실은 좀 재밌지, 바이든은 사실은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바이든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바이든 쪽의 표가 블룸버그로 몰릴 수가 있는데, 블룸버그가 처음에 돈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좀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경쟁에 나섰다가 워런한테 박살이 났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25일 그 토론에서요, TV 토론에서 샌더스가 나머지 후보들한테 완전히 그냥 집중타를 맞았습니다. 1대5로 붙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샌더스를 쳐야, 일단 1등을 쳐야 자기가 뜨니까 전원이 1등 샌더스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희한한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재선을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되려면 샌더스가 극좌파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트럼프가 재선이 거의 확정적이지, 블룸버그하고 트럼프하고 되면 내가 트럼프보다 재산도 한 20배 이상 많고, 재벌로 보면 트럼프는 내 잽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잽도 안 된다. 트럼프보다 훨씬 내가 뉴욕시장 3번 하면서 안정적이었다. 트럼프는 그런 것도 못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트럼프는 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저건 내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샌더스가 되기를 원해서 자꾸 샌더스를 밀어주고 있다. 근데 트럼프를 밀어주는 러시아가 샌더스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부티지지도 역시 뭐라 했는가 하면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고, 샌더스가 트럼프하고 마찬가지로 분열적이라면서 마치 샌더스와 트럼프를 비슷하게 엮으면서 러시아를 또 슬쩍 섞었어요. 바이든은 샌더스가 진보라면서 미국의 제일 큰 로비 단체 총기협회의 로비를 받고 총기 규제 법안에 5번이나 반대했다고 샌더스의 또 위선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샌더스가 지난 대선 이후에 강연이나 이런 데서 또 돈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슬쩍슬쩍들 해요. 재산도 좀 있다고도 하고요. 워런은 샌더스는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그냥 이론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성격상 의회에서 급진적인 그의 정책을 미국 의회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래서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혼자 대통령이지 의회는 따로 놓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자, 엘리자베스 워런은 상원 의원을 했는데 교수하다가 그래도 샌더스보다는 융통성은 좀 있다, 이 이야기겠죠. 자, 샌더스가 상당히 흥분도 하고 손도 막 이렇게 흔들고 제스처도 크게 했는데요. 그도 이 샌더스를 비판했다가, 이 사람은 평소에 샌더스가 경쟁력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자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사과도 하고 했는데, 샌더스는 미국의 주류 언론이 2016년에 힐러리를 밀면서 지금 나한테서 승리를 강탈해 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간으로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이 경선이 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열리는데요. 자,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남부 북부로 구분하면 남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흑인이 한 30%쯤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샌더스가 여기서 1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블룸버그는 여기는 참가 안 하고 3월 3일 이제 슈퍼 화요일 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경선에 등장을 하는데 640억 달러의 자기 재산을 가진 세계 8위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뒤늦게 출발해서 2월 달에 경선은 제끼고 포기하겠다. 3월 달에 썰어서 후보 되겠다. 이래서 3월 달부터 참가하겠다면 돈은 지금 엄청 쓰고 있고 선거운동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후원금을 아예 안 거두고 그냥 자기 돈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처럼 사업체를 유지하지 않고 통으로 다 지금 자기 사업체를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경유착하지 않겠다고 하며 지금 이 미국의 주요 TV에 이 마이크 블룸버그인데 마이크가 해낸다라고 하는 광고를 거의 그냥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1분당 3만 개의 광고를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뭐 5만 대다 인스타그램까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억 개의 광고를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광고를 다 모아놓고 보고 나면 아예 이 블룸버그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세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TV를 안 보는 새벽 4시에도 블룸버그 광고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한 70% 가까운 유권자가 블룸버그 광고를 다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11월부터 1월 달까지 석 달간에 5,650억을 썼다고 합니다. 광고비로.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고 있지요. 그리고 그 참모들을 온갖 광고 전문가, IT 전문가를 다 동원해서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에도 전부 유급자인데 초급 현장 직원은 8,784만 원, 주 담당, 전국 담당자는 그야말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요. 또 그보다 약간 상급인 사람은 한 4억 월급을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요. 선언하고 난 이후에 각 주에서 행사를 1,200개나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3개 주 행사를 치르고 이 샌더스가 45명, 부티지지가 25명의 대의원을 확보했고 주별로 이제 행사가 끝나면 대의원이 주어집니다. 네가 얻은 거, 네가 얻은 거. 바이든이 15명을 확보했는데 블룸버그는 대의원이 적은 아이오와 뉴햄퍼스, 네바다 등을 다 포기하고 대의원 1, 2주인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비롯해서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3월 3일 끝을 내겠다고 거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출마 선언했을 때 지지율이 제로였는데 지금 석 달 퍼부으니까 15%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대의원이 415명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14.5%, 샌더스 26.3보다는 낮지만은 바이든보다는 뭐 거의 0.3% 뒤지는 채 따라가고 있고 대의원이 228명인 텍사스에서는 샌더스 22.3, 바이든 20.7에 이어 엘리자베스 워런과 같은 15.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디를 가든 블룸버그는 한 14, 5%의 지지는 나오고 있는데 1등이 되려면 그보다 한 10%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샌더스보다 지금 넘어설 수 있는 인상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고 TV 토론회는 지금 한 10번쯤 했을 건데
지난 2월 19일 날 처음 나왔다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샌더스는 그야말로 이 할아버지 팬덤을 갖고 있어요. 아이돌 못지않은. 수백만 명이 샌더스에게 소액 후원을 해서 샌더스가 돈도 지금 빵빵하게 모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이나 부티지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중도에서는 1위로 올라서서 샌더스하고 양자 대결이 되면 이제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민주당의 주류에서는 샌더스는 굴러온 돌이다, 저를 뒤집어야 된다. 또 미국의 지금 전당대회 법 중에요, 희한한 게 있어요. 중재 전당대회가 있어가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역에 돌면서 경선을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임명도 했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런 중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샌더스를 끌어내려야 된다 해서 샌더스를 끌어내리기 위한 지금 운동이 굉장히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고소도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적 사회주의자가 왜 민주당에서 뛰냐. 결국은 저 사람 본선에 가면 자본주의 그냥 주장하는 트럼프와 사회주의자 샌더스 이래 가면 미국에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같이 치르는 상하원 선거도 큰일 났다. 미국은 대선 때 하원은 전원이고 상원은 3분의 1을 다시 선거를 해요. 그래서 샌더스가 이 대선 후보가 되면 지금은 유력한데, 그러니까 이 의회도 다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떡하느냐 하고 빌 클린턴이 지인과 전화를 돌려대고 있대요. 지금 민주당의 터줏대감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인데 온 사방의 유력 인사들한테 전화를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7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서 이제 지명을 할 때 2차 투표 때 뒤집기를 한다. 그래서 주별로 이제 선출된 대의원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당연직인 슈퍼 대의원까지 포함한 2차 투표를 하는데, 이때 슈퍼 대의원들이 블룸버그든 누구든 중도 성향한테 표를 모아줘서 샌더스를 꺾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별로 선출하는 대의원이 한 4,000명쯤 되고 슈퍼 대의원이 한 770명쯤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주의하고 좀 거리가 멀죠. 뭔 슈퍼 대의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당에 좀 행세하는 사람들을 슈퍼 대의원이라 해가 이 사람들은 뽑는 게 아니라 원래 대의원이에요. 그래서 슈퍼 대의원 93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9명만이 샌더스가 1차 투표 때 과반에 미달한 최고 득표를 하더라도 1차에서 제일 많았으면 과반이 아니더라도 뽑아줘야 된다고. 자, 나머지는 이 2차 투표에서 샌더스를 제껴버리고 중도 주자에게 표를 모아주자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트럼프 일가는 탐욕적이라 해서 민주당에서 터줏대감이지만 인심은 좀 잃었고, 민주당에서 인심을 얻고 있는 오바마가, 전 대통령 오바마가 개입해서 지금 주자 간에 이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도 주자를 다 모아서 교통 정리해서 샌더스하고 붙여서 이기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블룸버그, 부티지지 이 세 사람의 갈린 표들을, 중도 표들을 모아서 샌더스하고 1대1로 붙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 갖고 안 되면 오바마 마누라 미셸 오바마까지 내세워서 미셸 오바마를 중도 후보의 밑에 부통령으로 내어서 오바마가 밀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하면 흑인들 표가 또 그 중도 후보로 가지 않겠냐. 지금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바마는 잘못하다가 지금 괜히 은퇴하고 이 바가지 덮었을까봐 또 조심을 하고 있대요. 민주당의 큰손, 돈 많이 되는 4명은 샌더스가 네바다에서 40%로 압승을 하자 샌더스 저지를 위한 슈퍼 팩, 그러니까 즉 돈을 모금해서
누구를 떨어뜨리거나 누구를 지지하기 위한 마음대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자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비민주적이죠. 왜? 슈퍼팩 같이 노골적으로 누구를 밀어주거나 누구를 떨어뜨리는 이런 돈을 모금하는 걸 미국의 법에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기가 찬 일이죠. 자, 그래서 민주당의 큰손이 샌더스 막기 위한, 큰손이가 다 재벌들이죠. 재벌들은 샌더스를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떨어뜨리는 큰 돈을 모으자.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한 운동을 하자. 이렇게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이 민주당 지지 성향 리버럴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는 이 지금 펠로시 의장이 나서가지고 좀 중재를 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원 의장 여자 있죠. 오래 정치를 한 사람요. 그런데 펠로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자신의 지금 또 여태까지의 위치를 잃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근데 플로리다 주민 2명이요. 샌더스를 무소속으로 당적이 없으면서 민주당 경선에 참가했다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샌더스를 막기 위해서 지금 고소까지 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참 미국의 대선이 흥미로운데요. 저렇게 샌더스에 대한 저지를 위한 어떤 온 사방에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샌더스가 가고 있다는 것도 또 미국 사회에 얼마나 지금 파퓰리즘이 심한가. 저는 그러면 샌더스 지지자는 아닙니다. 저는 샌더스의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미북 평화회담 이런 부분들을 가고 북한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샌더스에 대해서 현재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샌더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미국의 지금 정치적 배경, 어떻게 자본주의의 홈타운인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하고 굉장히 학자금 무료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저런 사람이 지금 유력하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2016년으로 돌아가면 트럼프가 미국의 공화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 당선이 된 것과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샌더스와 트럼프는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양쪽으로 갈라지긴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도도한 흐름은 미국의 기성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대한 환멸,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에게는 공화당의 지도층의 커넥션에 대한 위선 가식에 대한 혐오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샌더스에 대한 지지의 배경에는 힐러리나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가진 가식에 대한 혐오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서는 미국의 서민이나 젊은 층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들은 다 기득권이라는 불신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샌더스 찍거나 아니면 우리는 안 하거나. 그래서 미국의 지난번에 막판에 이 표가 근소하게 갈린 주들에 보면 실제로 이 샌더스를 찍었던 사람이 힐러리를 찍었으면 됐을 건데 트럼프를 찍어버림으로써 이 미국의 이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향방을 결정짓는 주들에서 결정적으로 힐러리의 패배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힐러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너 떨어져 버려라. 그래야 다음에는 샌더스 된다고 트럼프를 찍어줬다. 이게 미국의 정오의 정치의 강도가요, 한국을 능가합니다. 자, 오늘 미국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요, 3월 3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해봤습니다. 월드 인사이더 마치겠습니다.